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타임즈입니다. 6월 16일 월요일 오후 6시 24분 비트코인 현재 1억 4,700만원대까지 주말에 횡보를 조금 길게 했습니다. 다만 이제 주말 전에 저번 주에 이란과 이스라엘 서로 이제 주고받는 사태가 일어나면서 상당히 큰 폭의 조정이 나왔고요. 다만 이제 조정이 나온 이후에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터지면서 이 구간에서 이제 단기 반등 이후에 주말에도 횡보세를 보였지만 월요일에 추가적인 이제 반등을 해줌으로써 비트코인이 업비트 기준 오늘 일봉상 한 1% 정도 반등을 해준 모습이고요. 달러 차트 기준으로는 더 조금 드라마틱하게 반등세가 나온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점을 찍고 거래량 터트린 다음에 여기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생명선이 되는 거거든요. 이 구간이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이 111.9K 최고가를 찍은 이후에 큰 폭의 조정이 나오기는 했지만 이전 저점 살짝 깨고 나서 굉장히 강한 반등을 또 이제 11만 달러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전쟁 이슈로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했지만 바닥에서 이제 거래량이 터진 거기 때문에 이 거래량이 터진 이 바닥 지점을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지지 포인트 그리고 이제 저점을 높이는 흐름, 여기서 이렇게 저점을 높여가면서 쭉 이제 올라가는 흐름을 탔을 때 이렇게 큰 거래량이 터진 지점은 굉장히 중요한 또 지지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굉장한 또 공포감, 이 전쟁 상황에 대해서 이란과 이스라엘이 조금 더 이제 전면전으로 치닫는 거 아니냐, 미국이 또 여기서 또 좀 개입을 하는 게 아니냐, 여러 가지 불안감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주말 사이에도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왔는데 뭐 이런 식으로 저점 깨면서 내려가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104.5K 부근에서 지금 두 번 바닥을 잡아주면서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쌍바닥을 찍고 위로 터트리면서 위로 106K에 굉장히 중요한 저항 라인이 또 있었습니다. 이 106K 저항이 왜 중요하냐면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여기 딛고 지지를 좀 해주면서 반등이 나온 자리였고요. 그 다음에 내려왔다가도 올라갈 때 여기서 저항을 맞은 자리입니다. 106.6K. 그 다음에 이제 내려왔다가 여기서 딛고 올린 자리고 내려왔다가 여기서 한번 반등, 단기 기술적 반등 했을 때 막힌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막힌 자리, 이런 자리를 뚫어줬다라는 거는 이 막힌 혀를 한번 뚫어줬다라는 거고 매물대를 뚫어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전쟁 리스크가 아직 완전히 해소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반등을 줬다는 거는 앞으로 뭔가 좀 시장에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이 구간 105K대를 횡보를 하다가 위쪽으로 이렇게 쭉 반등이 나왔고 어차피 여기 저점 라인을 좀 지켜준다라고 한다면 반등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롱을 다 또 진입을 했었죠. 요런 자리 눌림에서 롱을 진입을 했었고 요런 식으로 비트코인도 지금 이제 눌림이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저점 이 104250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조금 강조를 많이 드렸어요. 104250 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요 자리에서 쭉 내려왔다가 굉장히 강하게 반등을 줬기 때문에 여기서 막히긴 했지만 결국엔 이 횡보 구간을 아래로 이탈할 것이냐 위로 이제 뚫어줄 것이냐 두 가지 방향성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방향성이 나오든지 간에 그쪽으로 방향이 잡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면 내려간다라고 한다면 이 대형 거래량이 터진 이 지지선까지 무너뜨리게 된다면 굉장히 큰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거고요. 반대로 이런 이제 대형 거래량이 터진 자리에서 여기가 이제 저점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 구간을 바닥 삼아서 더 위로 볼 수가 있고 그렇게 됐을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전에 비트코인 이제 12시간분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전에 크게 저점을 찍고 나서 반등을 줬을 때 보시면 여기서도 9% 상승, 여기서 이제 대형 바닥 찍고 10% 상승, 그리고 지금 구간에서도 이제 바닥을 찍었다라고 한다면 요 자리 상승이 쭉 터진 자리랑 이제 비교적 비슷한 자리고요. 그 다음에 저점도 높여놨다. 그러면 이제 고점을 높일 수가 있겠죠. 이전에 찍은 이 고점 자리를 이제 돌파를 해서 올라갔을 때는 단기적으로 우리가 113K 정도를 목표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전에 이제 크게 쭉쭉 올라갈 때도 올라가기 전에 한번 이렇게 푹 내려갔다가 쭉 올라가죠. 여기도 푹 내려갔다가 올라갑니다. 이번에도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흐름이 나왔을 때 113K 정도를 단기 목표로 볼 수 있겠고 뭐 주봉 관점에서 좀 더 긴 관점으로 본다면 당연히 이제 125에서 130K까지도 볼 여지는 있겠지만은 조금 그 안에서 좀 흔들기도 나올 수 있고 단기적으로 이 매물대 자체가 이전에 이 11만 달러 이 11만 달러 선과 이전 최고점입니다. 11만 1900달러가 비트코인 지금 역사상 최고가 찍은 최고 고점이거든요. 이 최고 고점을 이번에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 보인다라는 거죠. 왜냐면 이전에 여기서 반등 줄 때도 거의 임박했어요. 뚫을랑 말락하다가 내려왔는데 이번에 이 직전의 고점을 뚫는다라고 한다면 얼마 차이가 안 나요. 이전에 최고 역사적 신고가 최고가 자리까지 대략적으로 112K라고 한다면 이 112K 뚫고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이번에 이젠 전쟁 이슈로 굉장한 공포감을 주면서 시장에 이제 개미들이라든지 롱 물량을 좀 세게 털어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하기에 약간 이제 몸무게도 조금 가볍게 만들어 놨다, 그렇게 볼 여지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이 비트코인이 이번에 찍은 이 횡보 구간에서의 저점, 그리고 밀고 올리기 시작한 구간의 저점 104.5K 정도만 좀 지켜준다라고 한다면, 여기 좀 지켜준다라고 한다면 좀 내려와도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좀 시장을 긍정적으로 볼 여지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단기적으로 비트가 쭉 반등을 해주면서 107.2K까지 올려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쭉 올렸기 때문에 조금 눌림은 나올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눌림이 나온다라고 해도 이 주말간 지켜준 횡보 라인, 저점만 좀 지켜주는 선에서 조금 조정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런 자리는 매수 자리가 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좀 흔들다가 이런 식으로 또 올라가는 그런 흐름도 여전히 기대를 할 만하다. 내려찍고 올리고 내려찍고 올리고 이번에도 내려찍고 올리는 그런 흐름을 기대할 만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요. 특히나 이란 대통령은 좀 공식적으로 핵무기 개발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또 한 발 물러섰습니다. 마수드 페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이란은 핵무기를 개발할 의도가 없다. 다만 이제 핵 연구에 대한 이제 연구는 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좀 한 발 물러섰고, 특히나 이란의 위치 자체가 지금 굉장히 좀 위축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작년부터 해서 이스라엘이 조금 공습을 많이 하면서 가자 지구도 이미 쑥대밭을 만든 상황에서 이란의 그런 테러 조직들, 하마스라든지 헤즈볼라의 세력도 굉장히 약화시켜 놨어요. 그래서 이번에 대놓고 이스라엘이 이란 이제 수도 쪽으로 이제 침투에 들어가서 이란 혁명 수비대 대장을 제거하고 핵 과학자들 제거하고, 이런 상황에서도 사실 이란이 제대로 지금 반격을 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미사일 몇 발을 쐈지만 대부분이 다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에 다 막혔고, 몇 발 추가적으로 좀 떨어지긴 했지만 그게 사실상 이스라엘이 입힌 타격에 비하면 굉장히 이제 미미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란의 혁명 수비대 대장이 죽었는데 지금 뭐 하냐, 이런 얘기들이 이란의 실제 이 내부 정권까지도 살짝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 사람은 이란 대통령은 아니고요. 이란의 대통령은 마수드 페제키안이라는 이 대통령이 있는데, 이란은 굉장히 특이하게도 대통령 위에 약간 국왕처럼 실세가 존재합니다. 바로 이 실세가 이란 최고 지도자라고 불리는 아야툴라 알리 하메네이죠. 그래서 이 하메네이가 실질적인 이란의 수장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통령은 계속해서 이제 바뀌지만 그 대통령 위에 실제적인, 어떻게 보면 독재자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이제 이란의 최고 수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이 하메네이를 제거를 해야 된다, 그런 계획을 이스라엘이 또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트럼프가 일단은 조금 반대를 했죠. 그래서 이란이 미국인을 살해하지 않는 한 그렇게까지 할 정도로 정치 지도자를 표적으로 삼는 거는 아직은 그런 상황은 아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상황이 치닫게 되면은 정말로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면전, 그리고 미국도 개입해야 되고 상황이 굉장히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가지 말자, 이렇게 트럼프가 지금 중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렇게 이스라엘 쪽에서 이란의 최고 지도자까지 이제 제거를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했다라는 얘기가 이제 나온 것 자체, 이런 게 이제 신문에 나오고 언론에 나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겁을 먹을 수 있겠죠. 다음 제거 대상은 내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족이랑 테헤란 북부 지하 벙커에 은신을 해 있는 상황입니다. 지하 벙커 위치까지 뭐 다 나와 있죠. 근데 사실 이렇게 최고 지도자가 겁을 먹고 지하 벙커에 숨어 있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 이란 국민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마음에 들지 않겠죠. 물론 나이도 많고 해서 그럴 수 있겠지만은, 최고 지도자 그래도 용감히 맞서서 앞에서 뭔가 좀 진두지휘하는 그런 모습을 원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숨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란이 좀 공격적으로 나오기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상 이란이 지금 선택지가 많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이랑 이제 직접 충돌하는 게 아니라 외교적인 해결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고, 다시 미국이랑 핵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관측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과정에서 지금 이스라엘도 트럼프가 좀 자제를 시킬 것이다. 결국에는 이제 핵 협상, 핵 합의를 다시 이란이랑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때는 이제 어느 정도 진전을 있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공식적으로 이란 대통령이 핵무기 개발 생각이 없다라는, 이렇게 한 발 물러서는 태도를 지금 취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이란과 이스라엘 상황은 이 정도 선에서 좀 끝나면서 다시 협상 테이블로 들어가면서 결국에는 이란이 꼬리를 내리는 모습으로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자, 그에 따라서 그런 분위기가 나올 것을 시장은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같은 이런 반등이 좀 선제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결국에는 이 주봉 관점에서 비트코인을 흐름을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
결국에는 쭉 계속해서 올라와서 이 10만 달러 구간에서의 이 큰 박스 안에서 여전히 횡보를 하고 있다. 박스 아래로 내려갔던 이 구간은 관세 쇼크로 인한 블랙스완 구간이었다라고 친다면 여전히 이 횡보 구간에서 옆으로 이제 힘을 모으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에 힘을 모으는 구간, 이 횡보 구간이 길어지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박스를 형성을 하게 되는 거고요. 결국에는 이 시장에 찍혀 있는, 계속적으로 이제 찍혀져 가는 그런 달러, 그다음에 전 세계적인 이 통화량 자체, 화폐량 자체가 증가를 하는 이 추세에서 실물 자산의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횡보 기간이 길어지면 결국에 횡보 끝에 발산이 이렇게 식으로 쭉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지만 이 횡보 기간 끝에 발산이 이런 식으로 터졌을 때 우리는 이제 130K, 근데 이제 130K 찍는 척 하면서 또 빠지는 그림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살짝 아래 125에서 130K, 약간 128K 뭐 요 정도를 일단은 좀 목표로, 주봉 관점에서의 목표로 우리가 좀 삼을 수 있는 그 정도 중기적인 목표대가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쭉 올려치고 좀 횡보하다 한 번 더 올려치는 그림, 그리고 아마 여기서도 횡보하다 한 번 더 올리는데 거기가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올린 거는 털기 위해서, 그리고 숏으로 수익을 극대화시켜서 일단 올렸다가 숏으로 또 이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세력의 작전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올리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올리는 그런 구간은 조심해야 된다. 다만 이제 그런 구간이 뭐 오면 그때 가서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 여전히 상승 쪽에 우리는 조금 더 무게감을 실어 볼 수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 관세 쇼크 이후에 이 반등한 이 힘의 세기가 굉장히 강력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연속, 지금 주봉입니다. 7주 연속 이 주봉 양봉을 주면서 반등을 해놓고 여기서 핵전쟁 이슈까지 터지긴 했지만 조정폭이 사실상 뭐 그렇게, 물론 단기간에 뭐 시간봉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세게 이번에 하락을 준 건 맞지만은 일봉이나 주봉 관점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 뭐 크게 차트를 흔들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관세 쇼크 때 더 크게 흔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번에 악재가 터지면서 시장을 흔들긴 했지만 시장은 방어를 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고, 결국에는 아래로 떨어지려고 했지만 그 방어력 자체가 굉장히 강했다는 측면은, 반대로 얘기하면 위로 가려는 이제 힘이 굉장히 여지까지 강하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주봉 관점에서의 비트코인은 이 구간의 이제 횡보 구간을 어느 정도 좀 지나게 된다라고 한다면 위쪽으로 한 번 더 발산이 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설사 만에 하나 위로 못 가고 아래로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생각은 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빠질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모르는 거죠. 갑자기 이란이 열받아서 핵을 발사해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초미의 조정 사태를 피하기 위해서는 손절가는 짧게 잡고 상방을 보는 게 맞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들, 주말에도 어차피 이번에 거래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거래량 터지고 나선 이런 이제 상방, 고점에서 거래량 터지면 하방, 저점에서 거래량 터지면 상방, 굉장히 기본적인 매매 공식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이런 저점 자리 만약에 내려오게 되면은 굉장히 크게 내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만이나 이번에 찍은 103K 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맥점, 생명선이 되는 거고, 특히나 이런 자리 횡보해주면서 쭉 올린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또 단기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자리 104.5K를 좀 짧게 어떻게 보면 손절을 잡는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는 손절을 잡고 상방을 쭉 130K까지 보는 게 맞다. 리스크를 굉장히 줄이면서도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또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떨어지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데 여기서 물 타면서 어떻게 하다가 청산되는 것보다 그냥 추세 꺾이면 여기서 탁 손절 나가고 그 다음엔 단기로 보는 거예요. 내려와도 왔다 갔다 이러면서 단기 이제 롱숏 타점들은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리스크를 제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손절가 걸어두고 생각 안 하고 그냥 걸어두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맥점이나 생명선 자리는 다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더리움도 생명선 계속 강조드리는데 2381 생명선이라고 말씀을 드리죠. 이번에도 안 깼죠. 안 깨고 여기서 이렇게 쭉 반등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여기까지 좀 땡겨서 볼 수 있는 거죠. 이번에 찍은 저점도 이더리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더리움 2437달러 2437 정도를 이제는 마지노트로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 깨면 이렇게 식으로 내릴 수 있기 때문에. 다만 여기를 지킨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여전히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은 열려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가져가는 게 맞고, 저는 이 위에서도 굉장히 타이트하게 손절가 잡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여기 다 표시되어 있죠. 2754, 여기는 이제 내리면 안 된다. 여기를 계속 쭉 올라가는 추세고 딛고 고점까지 뚫어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속 가려면 2754는 지켜야 되기 때문에 여기 그냥 손절, 여기서부터 다 롱 들고 있었기 때문에 익절 로스를 걸어두는 거예요. 근데 여기 깨지니까 이런 식으로 하방 쇼크가 이제 터진 건데, 물론 다시 반등은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2381을 생명선을 기준으로 삼고 뭐 이런 자리에서 잘 들고 있다가
도로 내려오면 손실권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어차피 2381 생명선을 안 깬다라고 한다면 이 내려올 때도 조금 물타기를 진입을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충분히 다 수익권에 들어가죠. 그러면 여기서는 물량을 줄여야죠. 다시 여기서 100만원 사서 쭉 잘 들고 가서 이제 수익 잘 나고 있었는데 여기서 익절이 안 나고 다시 도로 제자리로 돌아왔다. 열받아서 100만원 더 살 수 있겠죠. 이렇게 올라가주면 100만원은 다시 정리하고 익절하고 남은 100만원 가지고 3,000원에서 뭐 3,400달러까지 끌고 가는, 그게 훨씬 더 안전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차피 지금 구간에서 이더리움 롱을 진입한다라고 해도 레버리지를 어느 정도 쓸 수 있습니다. 지금 2381까지 여유를 둔다? 좀 더 타이트하게 나는 여기까지. 지금 롱을 진입한다라고 한다면 이번 주말간에 횡보하면서 찍은 저점은 좀 지켜줘야 되겠죠. 2492입니다. 2492까지 이제 대략 5% 떨어지면 청산이라고 생각했을 때 뭐 20배 정도까지도 롱을 15배 정도나 20배 롱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깨면은 손절을 하는 거죠. 손절을 걸어 두는 겁니다. 왜냐면 여기 깨면 또 이런 식으로 내려갈 수 있으니까. 근데 다만 이 자리를 지켜준다라고 한다면 이 대형 거래량 터지면서 이 반등세를 이어가면서, 그리고 중기적 관점에서 이더리움도 일본 관점에서 보면 이 자리 지금 계속 지키고 있죠. 이 박스 옆으로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떨어질 것처럼 하는데 결국엔 안 떨어지고 이번에 고점 갱신하고, 그 다음에 또 떨어질 것처럼 하다가 지금도 안 떨어지고 있어요. 그럼 결국에는 이더리움도 올려치고 옆으로 빼다 한 번 더 올려치는 이 빔이 터질 수가 있어요. 이번에 이제 빔 터질 때 3주 정도 양봉 치면서 굉장히 크게 올렸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다음에도 한 3주에서 4주 정도 위로 올려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 했을 때 목표를 3200에서 3400까지 잡는다고 한다면 지금 15배 20배 롱을 치고 손절가를 잡는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 감당할 만한 소액으로 접근을 한다 해도 상당한 수익을 노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5% 손절 잡고 위쪽으로는 20%에서 30%까지 목표 익절할 수 있는 그런 손익비가 나온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위쪽으로 이렇게 식으로 터졌을 때.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방향을 잡는 게 안전하다. 괜히 추세 꺾이는 거 물 타다가는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중요한 맥점 자리 이탈하면은 그 다음에는 단기로 보고, 어차피 지금 이런 대형 공포 장세의 이 전쟁 장세가 결국에는 좀 화해하는 쪽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물론 이란과 이스라엘이 화해를 한다 이게 아니라 미국과 이란이 다시 핵 협상을 하고 이 핵 사태를 어느 정도 진정시키는 그런 단계로 좀 들어가지 않겠나, 그렇게 볼 여지가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배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비트랑 이더를 우리가 좀 접근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오늘 나오는 반등세도 상당히 조금 강하게 위로 올려주고 있기 때문에 이 추세를 이어서 계속 올라갈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시장 상황상 지금은 손절을 딱 정해두고, 뭐 아까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2492, 비트는 104.5 딱 손절을 잡고 롱을 좀 크게 보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한 굉장히 좀 특이한 부분이, 이번에 이런 이란 이스라엘 사태에 있어서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조금 크게 하락을 했지만 사실 나스닥은 떨어진 게 없습니다. 이 나스닥 선물 차트, 일봉 차트 이렇게 놓고 보시면 저번 주에 그런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렇게 올라간 자리에서 뭐 이런 식으로 빠진다든지 전혀 조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에 이 나스닥의 전체 주봉을 이렇게 놓고 보시면 완전히 이번에 관세 쇼크 이후에 골파기를 제대로 V자로 해줬죠. 근데 결국에 이런 V자 골파기가 완성이 됐다라는 얘기는 마치 과거에 이 코로나 V자 골파기 이후에 나온 이 엄청난 랠리, V자 골파기 이후에 나올 엄청난 랠리의 시작점일 수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지금.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찍히고 있는 그 화폐 통화량 자체도 좀 어마어마합니다. 왜냐면 그동안에 금리를 시장이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에 풀린 이 화폐들을 회수하면서 금리를 계속 엄청나게 올려놨다가 다시 금리를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 결국에 금리를 전 세계적으로 내린다는 얘기는 전 세계적으로 돈 풀기가 시작이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랠리가 이제 나온다라는 거거든요. 나스닥도. 그럼 나스닥, 비트코인, 부동산, 금값 이제 다 올라가는 시대가 오는 거고, 다만 그 버블이 꺼질 때는 이런 식으로 엄청난 또 하방 조정이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트럼프 임기 1, 2년째 이후에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만 이제 트럼프 임기 초기이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은 이 구간 V자 골파기 이후에 올라가는 구간이 이제 터지면서 이 안에서 우린 최대한 좀 수익을 봐야 된다는 얘기고, 그 안에서 이제 이런 시장에 대한 분석이나 저는 나스닥 차트도 계속해서 분석해드리고 있고 비트나 이더 다 분석해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분석 내용들, 관점들, 알트코인에 대한 뭐 목표가, 손절가 받아보실 분들은 바로 저희 영상 하단에 코인타임즈 카톡 아이디 친구 추가하셔서 방에 들어오시면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반등 관점, 추가적인 상승 관점으로 조금 바라볼 수가 있고, 그 안에서도 좀 힘있게 조금 올라오는 알트들을 우리는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 유니스왑 같은 경우에도 주봉 관점에서 바닥 찍고 지금 바닥에서 거래량이 상당히 조금 터지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 신규 진입을 한다라고 한다면 8,146원 정도 딱 손절을 잡고 쌍봉 정도 찍어주는 관점도 볼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요 자리 8,146원 정도 손절을 잡고 15,000원 정도 여기 딱 매물대가 있죠. 여기에서 요런 자리들 크게 반등 준 자리, 딛고 올린 자리, 여기서는 한번 딛고 올린 자리 17,000원 뭐 그 정도, 요 정도까지 올라가는 거를 좀 목표로 조금 진입을 해볼만 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버추얼 프로토콜이 최근에 반등을 굉장히 세게 한 이후에 보통 알트들은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 다시 이런 식으로 쭉 빠지거든요. 그리고 전쟁 이슈도 있었는데, 근데 전쟁 이슈가 이번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크게 이제 횡보 구간을 그렇게 이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어요. 요 구간에서 이제 요 정도 조정이 나온 그 정도 구간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요 정도면은 일단은 은근히 방어를 잘하고 있다. 굉장히 큰 상승이었지만 이 윗구간에서 방어를 잘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2245점 2245원을 좀 마지막으로 손절가 잡고 한 방 더 위쪽으로 올려주는 그런 걸 한번 노려볼만 하지 않나. 왜냐면 이 버추얼이 업비트로 보면 많이 오른 것처럼 보여도 전체 주봉 차트로 이렇게 비트게 차트로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이전 최고점 5달러에 비해서 조금 그렇게 세게 올렸다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올려치고 조금 횡보하다가 한 번 더 올려치는 그림이 나왔을 때 3달러 정도까지 한번 볼만 하기 때문에 1.77달러 정도 손절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고요. 이번에 흔들고 나가지고 저점 찍고 주말간에 지켜준 자리입니다. 주말간에 지키면서 반등 시작한 그런 지점이기 때문에 1.77 정도 딱 손절을 잡고 크게 보는 거죠. 이전 고점 자리들 요런 자리 가면 또 저항이 있을 수 있죠. 여기 갔다 또 뭐 내려왔다가 한두 번 더 하다가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랬을 때 단기적으로 본다면 2.5 정도 목표로 잡고 흔들다가 3에서 3.5 정도 찍어주는 그 정도는 좀 노려볼만 하지 않나. 마찬가지로 이 정도까지 목표가를 봤을 때 손절가는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고 손익비를 좀 크게 가져가는 전략이 물론 조금 소액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 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부담 없이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한 2-30만원 진입을 한다라고 해도 손절가가 짧기 때문에 레버리지는 10배 정도 쓸 수는 있어요. 그래서 20-30만원 정도 10배 레버리지 쓰고 이런 식으로 터지면은 수익이 좀 짭짤하겠죠. 다만 이제 내려가면 2-30만원 날리는 거고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한다라고 한다면 어차피 알트들도 지금 이렇게 추세를 강하게 준 다음에 2차 3차 또 추세가 터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알트들은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라든지 아캄 여전히 조금 바닥권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임기 내내 이제 트럼프 코인 가지고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결국에는 이제 트럼프 오피셜 트럼프 말 그대로 이제 공식 트럼프 밈 코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번에 찍은 저점 자리,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전쟁 이슈로 인해서 찍은 저점 자리, 오히려 전쟁 이슈 전에 저점을 더 찍어놨어요. 그래서 9.68 정도 좀 지켜준다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이런 것도 계속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서 또 반등 세게 나오면 12달러, 12에서 13달러 정도까지의 반등은 노려볼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이런 것도 손절 짧게 잡고 위쪽으로 크게 보는 전략 유효할 수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코인 같은 경우에도 진짜로 임기 2년차 이후에는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면 뭐 어차피 레임덕 오고 다음 선거 준비해야 되고 이러면은 힘이 빠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때 가서는 막 또 트럼프에 대한 조사가 막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관련 밈코인도 뭔가 이제 할 수 있을 때 해야지 철 지난 다음에 하면은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정도까지 좀 살펴보고요. 어쨌거나 종합적으로 봤을 때 주말에 이제 어느 정도 횡보 구간, 공포 구간을 이겨냈다. 위쪽으로 이제 발산이 나왔다. 주요 매물대 106.5K도 좀 뚫어내면서 107K까지 반등을 줄 점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 저는 이 반등, 이번에 나온 이 전쟁 이슈로 인해서 거래량도 상당히 많이 터졌고, 그에 비해서 이제 단기간에 전쟁 이슈로 내려꽂아서 그렇지 사실 전체 이 비트코인 차트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전혀 추세를 무너뜨린 게 없습니다. 지금 오히려 이때 나온 이 조정이 훨씬 컸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조정을 지지부진 주면서 이제 조정 준 다음에 반등이 굉장히 세게 나온 거기 때문에 이런 반등할 때의 힘의 세기, 그리고 이번에도 저점에서 아래꼬리 달아주고 여전히 그 국제 정세가 흘러가는 분위기, 그리고 사실 이란이 여기서 뭐 제대로 된 반격을 더 이상 전쟁을 좀 지속하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라는 측면, 뭐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거 아니냐 그랬을 때는 중국에도 엄청난 타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석유를 전부 다 그 해안으로 나르고 있거든요. 다른 중동 국가들도 타격이 가는 거고, 그래서 뭐 그런 거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미국이 개입을 할 수 있고, 이스라엘이 지금 이란 최고 지도자 제거를 뭐 할까요 말까요 트럼프한테 이렇게 막 물어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란이 지금 행동을
더 이상의 추가적인 행동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워 보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평화적으로 해결을 해야죠. 그리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여차하면 이런 식으로 미국이 개입을 해버린다, 또 이런 식으로 겁을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극단적인 사태로 치닫지 않기 위해서 이란도 한 발 물러서는 그런 스탠스를 취할 수가 있겠다. 그리고 그런 상황 자체가 시장에는 호재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좀 더 좋은 내용으로 수요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